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고 남은 건 갈등과 병뿐이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다녔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준비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노후를 꿈꿨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는 그런 일상 말이다. 하지만 선택 하나가 모든 걸 흔들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면 안정적일 줄 알았다. 가게 간판은 빛났지만 통장은 점점 비어갔다. 내 노후는 가게가 아니라 빚으로 채워졌다. 퇴직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으니 답답했다. 아내는 나름 이해해줬지만 나 자신이 견디기 어려웠다. 회사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공허했다. 그때 지인이 연락했다. 형님, 치킨집 창업하면 어때요? 요즘 잘 된다던데?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나이도 있고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생겼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도와주잖냐. 혼자 하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았다. 광고에서도 성공 사례를 많이 봤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처음엔 반대했다. 편하게 쉬라고 했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굳이 위험한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내가 계속 설득했다. 결국 아내도 동의했다. 단 무리하지 말자는 조건이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지 않나?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으러 갔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성공 사례도 많이 보여줬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그럴듯해 보였다. 광고도 본사에서 해준다고 했다. 재료도 일정하게 공급받으니까 편하다고 했다. 점점 마음이 끌렸다. 입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곳을 둘러봤다. 집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있었다. 대학가도 가깝고 주택가도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보였다.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매출을 생각하면 감당할 만했다. 배달도 많이 나갈 것 같았다.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했다.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해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내도 결국 응원해줬다. 가게를 차리는데 2달이 걸렸다. 인테리어하고 장비 들여놓고 직원 교육받고 바쁘긴 했지만 설렜다.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게 신기했다. 간판이 달리던 날 아내와 함께 봤다. 뿌듯했다. 오픈 이벤트를 했다. 본사에서 지원해줬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다. 줄까지 섰다. 치킨 튀기느라 정신없었다. 아내도 도와줬다.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포장하고 배달 앱 주문도 계속 들어왔다. 하루 종일 바빴다. 첫 주는 계속 그랬다. 호기심인지 맛집이라고 소문났는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배달 주문이 특히 많았다. 포장하느라 손이 바빴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튀김 기름 냄새가 옷에 밴 밤에도 기분이 좋았다. 치킨집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생기 있게 들렸다. 배달 가방 포장하는 소리도 돈 버는 소리 같았다. 주문 들어오는 벨소리도 반가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처음 호기심이 지나간 것 같았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했다. 맛으로 승부하면 된다고 믿었다. 첫 달 정산을 해봤다. 매출은 괜찮았다. 하지만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배달 앱 수수료도 상당했다. 계산해보니 남는 게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도 첫 달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더 신경 썼다. 맛도 연구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전단지도 돌렸다. SNS도 해봤다. 아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줬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는 것 같았다. 리뷰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가 부담이었다. 주문 건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늘어났다. 카드 수수료도 있었다. 매출은 있는데 실제로 남는 돈은 적었다. 이런 게 장사구나 싶었다. 본사 설명과는 달랐다.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었다. 젊은 애들이라 힘들면 그만뒀다. 새로 뽑아서 교육하는 것도 일이었다. 시급도 계속 올랐다. 인건비 부담이 컸다. 겨울이 되면서 더 어려워졌다. 치킨 수요는 늘어났지만 경쟁도 치열했다. 근처에 다른 치킨집이 하나 더 생겼다. 할인 경쟁까지 시작됐다. 마진이 더 줄어들었다. 결국 직원을 줄였다. 인건비가 너무 부담됐다. 부부가 직접 다 해야 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쉬는 날도 없었다. 몸이 점점 지쳐갔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다. 늦은 밤 텅 빈 테이블을 보면 허탈했다. 낮에는 바빴는데 저녁에는 한산했다. 주말도 비슷했다. 예상과 달랐다. 치킨집은 언제든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른 장사와 똑같았다. 아내는 지쳤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묵묵히 도와줬다. 하지만 표정에서 피로가 보였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빨 때도 한숨을 쉬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약속했던 노후는 사라지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만 남았다. 여름이 되자 더 힘들어졌다. 에어컨 전기료가 엄청났다. 치킨도 여름에는 수요가 줄었다. 시원한 음식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적자 폭이 늘어났다. 그때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임대료 낼 돈이 부족했다. 재료비도 카드로 결제했다. 이자가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치킨 박스가 창고에 쌓여갔다. 주문한 것보다 쓰는 게 적었다. 폐기하는 재료도 늘었다. 손해가 계속 쌓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까. 지금 그만두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가을이 되면서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다. 치킨 시즌이라고 해서 기대했다. 실제로 주문도 늘었다. 하지만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빚이 계속 늘어났다. 이자도 부담이 됐다. 겨울 저녁 가게 앞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 저축이 빠르게 줄었다. 앞으로 버티기 어려웠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도 힘들 것 같았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다.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1년만 더 해보자고 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자 아내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말도 줄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몸에 무리가 간 것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만하자. 아내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길이었다. 목소리에 지침이 가득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규였다. 내가 포기하면 끝이다. 나는 고집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웠다. 1년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곤 했다.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 가게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손님 앞에서도 어색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다. 입맛도 없어 보였다. 집에서 밥을 대충 때우고 가게로 나갔다. 예전엔 도시락도 싸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다. 나도 스트레스가 쌓였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배달 주문 알림만 기다렸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다.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쓰러질 뻔했다. 치킨 튀기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다. 얼굴이 하얘졌다. 급히 의자에 앉혔다. 물도 먹이고 바람도 쐬게 했다. 그때서야 아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병원에 가자. 내가 말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는 거였다. 가게 문 닫고 병원 갈 시간에 치킨이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거였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카드 빚도 늘어가는데 또 돈이 나갈 생각하니 막막했다. 하지만 아내 건강이 더 중요했다.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과로라고 했다.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가게 문 닫으면 매출이 없으니까. 그날 버는 돈으로 사는 신세였다. 아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비타민도 먹고 소화제도 먹었다.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자주 한숨을 쉬었다. 밤에도 잠을 설쳤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다. 부부 사이가 어색하니까 손님들도 눈치챘다. 단골들이 물어보기도 했다. 괜찮냐고.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었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매출도 계속 떨어졌다. 신규 고객은 거의 없었다. 단골들도 자주 오지 않았다. 다른 치킨집으로 갈아탄 것 같았다. 할인 이벤트를 해도 반응이 미미했다. 적자폭만 늘어갔다. 어느 날 큰아들이 가게에 왔다. 오랜만이었다. 가게 상황을 보더니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부모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아버지, 이거 너무 무리 아니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곧 나아질 거라고 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이 따로 연락했다. 엄마 걱정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들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들도 힘들다는 뜻이었다. 이해했다. 애들도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임대료도 올랐다. 최저임금도 올랐다. 재료값도 올랐다. 하지만 치킨값은 올리기 어려웠다.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됐다.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만으로도 부담이었다.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당장 버틸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아내와 대화가 더욱 줄어들었다. 가게에서도 서로 다른 일만 했다. 나는 튀김을 담당하고 아내는 포장을 담당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일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집에 돌아와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가장으로서 체면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막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돌이킬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만 흘러갔다. 아내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가끔 한숨 소리도 들렸다. 서로 힘든 걸 알면서도 위로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없이 밥상을 차렸다. 예전보다 더 간소했다. 반찬도 김치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따뜻했다.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다. 고마웠지만 미안했다. 가게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예전에는 기대감이 있었다. 오늘은 매출이 좋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다. 손님이 줄어드니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할 일도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편하게 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자처했을까? 아내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손님에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탓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갔다. 몸이 아프다고 했다. 혼자 가게를 지켰다. 손님도 없었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했다. 이게 내가 꿈꾼 노후였나 싶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깨우기 미안해서 조용히 옆에 누웠다. 아내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 2년 차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고정비는 그대로였다. 적자가 누적됐다. 카드 빚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본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매출 부진을 호소했다. 하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었다. 광고를 더 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 주변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했다. 경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그들은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신참이었다. 아내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응급실까지 갔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다.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아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삶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 아내가 태어난 날 가게 앞에 서서 셔터를 바라봤다. 2년 동안 매일 올렸다 내렸다 한 셔터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꿈이 끝나는 소리 같았다. 현실을 정리해야 했다. 앉아서 계산해 봤다. 2년 동안 투자한 돈은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권리금도 날아갔고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졌다. 장비는 헐값에 팔아야 했다. 카드 빚만 남았다. 이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첫 번째 대안은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다. 2년 동안 몸도 망가졌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치킨 기름 냄새 때문에 목도 자주 아팠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엔 체력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집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금보다 작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 월 고정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아내 건강 상태에서 이사 스트레스가 걱정됐다. 또 다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지원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복지관에 상담받으러 갔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서류도 많이 필요했다. 당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부분적인 도움일 뿐이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다. 2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호했다.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뜻이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나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아내와 거리가 생겼다. 자존심 때문에 소통하지 못했다. 가게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체면이 걸렸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였다. 실패한 사업가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자존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다. 그것이 감내해야 할 때가였다. 결정했다. 우선 건강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내부터 완전히 회복시키고 내 몸도 돌보기로 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약도 제때 먹기로 했다. 병원비가 부담이어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내와의 관계 회복도 우선순위로 뒀다. 2년 동안 소홀했던 대화를 늘리기로 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가게 때문에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기로 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우선 생활 패턴부터 바뀌었다. 가게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빴던 일상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시작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아내도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함께 나왔다. 아내의 말수가 점점 늘었다. 장 보는 것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내 혼자 했다. 가게 때문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둘이 같이 시장에 갔다. 더 꼼꼼하게 살 수 있었다. 할인하는 시간도 맞춰서 갔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 대화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한동안 말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때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웃으면서 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진짜 부부 사이구나 싶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점차 정리했다. 집을 줄여 살기로 결정했다.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곳을 찾았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했다. 교통도 나쁘지 않았다. 병원도 가까웠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만족해했다. 나도 마음에 들었다. 체면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결과였다.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다.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처분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짐이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단출했다. 예전보다 훨씬 간소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했다. 청소할 공간도 줄었다. 전기세도 적게 나왔다.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다. 꼭 필요한 것만 샀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었다.
아내가 요리를 다시 시작했다. 건강한 음식 위주로 만들었다. 복지관에서 받은 상담도 도움이 됐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조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가 복잡해도 차근차근 해나갔다. 아내가 서류 정리를 도와줬다.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걱정거리도 함께 나눴다. 혼자 고민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 미안했어. 자주 말하게 됐다. 서로에게 그동안 상처 줬던 일들을 인정했다. 용서를 구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 감정의 변화도 있었다. 처음에는 후회가 컸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하게 됐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다. 회사 다닐 때가 그립기도 했다. 규칙적인 생활, 안정된 수입.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았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다. 정기 검진을 받으니까 안심됐다. 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산책도 꾸준히 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다. 아내 건강도 회복됐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얼굴색도 좋아졌다. 웃음도 늘어났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다. 하지만 파산 위기는 넘겼다. 건강도 관리되고 있었다.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다. 1년이 지나자 안정됐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창업 전 현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계획은 로맨틱한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냉정한 계산과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부간 대화는 미루지 말고 작은 갈등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업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셋째, 건강은 돈보다 우선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면보다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년 더 버티셨을까요? 아니면 일찍 접으셨을까요? 노후 준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노후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